안녕하세요.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스포츠 교육학 강의의 방선영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요. 스포츠 교육의 배경과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 보시면요. 스포츠 가르치기에 대한 최근의 노력 돼 있죠. 체육 교과를 이해하는 전체적인 시각, 즉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학생과 학습 과정, 그리고 교사와 수업 과정에 대한 시각이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교사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적으로 구성주의적 관점이 되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스포츠 기능의 숙달과 함께 체육학적 지식의 이해를 통한 비판적 인식 능력을 발달시키고 체육 교과 내용을 통합해서 조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넘어가서 스포츠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보시면요. 두 가지로 나와 있죠.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에 대해서 나뉩니다. 협의의 스포츠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작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를 교육의 수단으로만 한정한다. 교육적인 수단으로만 스포츠를 한정한다라고 하는 게 스포츠의 협의의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광의의 스포츠 교육 같은 경우에는요. 스포츠를 통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신체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것을 광의의 스포츠 교육이다. 협인지 광인지 그 느낌만 아시면 그 어떤 게 스포츠가 수단적으로 단순히 교육을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출 포인트 보시면요. 스포츠 교육학이 학교 체육, 생활 체육, 그리고 전문 체육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 체육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하는 그런 게 학교 체육이고요. 생활 체육은 우리 구민회관 이런 거 있잖아요. 동네에서 우리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전부 생활체육이고 전문 체육은 엘리트 체육이라고 해서 왜 운동부 선수들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게 스포츠 교육학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스포츠 교육의 현재 보시면요. 학교에서의 스포츠 교육해서 학생들이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기본 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생활에서의 스포츠 교육을 보시면 생활체육은 주체적이에요. 그렇죠? 주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국민 복지와 행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체육의 중심 영역이다. 이 생활체육 자체가 되어 있어야 평생체육으로 평생교육으로 이어지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경기에서의 스포츠 교육 보시면 지도자는 스포츠 과학적 이론을 적용해서 각 종목별 기능을 지도한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발달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적용해라 라는 거고요. 지도자는 선수 개인의 경기력 수준에 적합한 훈련 및 참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여러 가지 교육 매체를 활용해서 지도 사례를 관찰하여 효율적인 스포츠 교육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러한 것들 한 번쯤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챕터 2, 스포츠 교육의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약간 암기할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그렇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요. 교육 과정 개선의 3가지 관점에 대해서 나왔어요. 첫 번째로 나온 게 문화적이고요. 두 번째로 나온 게 기능적 관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 나온 게 생태적 관점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점의 3가지. 문화적 관점, 기능적 관점, 생태적 관점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문화적 관점이에요. 그러면 우리 문화상품권 하잖아요. 그쵸? 문상 이렇게 하잖아요. 문상 이렇게 해서 앞자 따서요. 이거는 구성원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했어요.
내용 한번 볼까요?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육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렇죠?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교사가 개선의 구심점이 되어 스스로 변화의 정당성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능동적으로 의식의 전환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기능적인 거는 뭐예요? 기능적 관점에서 키워드는요. 우리 전기 하잖아요. 전기 해서 전문가 집단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소규모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득 교육기관이나 혹은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교육과정 개편이 시작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들 전문가적으로 그들 안에서 개편이 시작된다.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내용과 지식을 제공할 것인지 어떤 내용과 어떤 지식을 제공할 것인지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게 기능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고요. 마지막으로 생은 교생 실습 나간다 해서 교생, 교사가 중심이 되는 게 생태적 관점이에요. 교사가 능동적으로 교육과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때 교사는 시간표, 다양성, 학생 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이 된 적이 있는 것이죠. 개선의 세 가지 관점, 교육과정 개선의 세 가지 관점에서는 문화적, 기능적, 생태적 관점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키워드가 되는지 한 번쯤 보실 필요성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국가체육과정 보세요.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1차 교육과정에서는 키워드로 보는 게 최소한의 필수적인 교육 내용. 최소한의 필수 교육 내용만 중점적으로 이거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게 제1차 교육과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방공교육, 도의교육, 실업교육을 강조하고 전인교육을 뭐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2차 교육과정은 키워드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라고도 하며 교육과정이 곧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의 총화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3차 교육과정은요. 3차 우리 야 됐어. 3자 대면해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는 3 자아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는 사회면으로는 국가 발전. 그럴 때는 국가 발전 이러한 것들을 키워드로 뽑을 수 있어요. 3자 대면에 이렇게 해서 그냥 보세요. 그 다음 4차 교육과정을 보시면 4차 교육과정은 건강한 사람, 신민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아, 이렇게 이러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에 목적을 뒀구나. 5차 교육과정은 4차에서요. 이 키워드가 뭐냐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을 개정한다. 필요한 부분만 개정한다고 한 게 5차 교육과정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비슷해요.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4차에서 딱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우리는 개정하자라고 한 게 5차 교육과정이고요. 6차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키워드가 어떠한 것들, 이러한 인간상과 함께 교육과정 결정의 분과나 내용의 적정화, 그 다음 구조의 다양화,
운영의 효율화. 이러한 것들을 강조한 게 6차 교육과정이에요. 이거 자체가 나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인간상과 함께 교육과정의 결정이 분화되고 구조가 다양화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적정화되고 운영의 효율화를 이루는 것이 6차 교육과정의 핵심이고요. 7차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안과 밖을 봤어요. 그래서 종합교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종합교과. 그래서 움직임 목표의 움직임 욕구의 실현 및 체육 문화의 개성 발전이라는 내재적 가치와 그리고 체력 및 건강의 유지 증진, 정서수나 사회성 함량이라는 내재적, 외재적 가치를 포함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공헌하는 것. 그러한 게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이에요. 이 키워드는 한 번쯤 보고 가셔야지 이게 문제로 출제됐을 때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움직임 욕구의 실현 및 체육 문화의 개성 발전이라는 내재적 가치, 그것과 함께 체력 및 건강의 유지 증진, 정서수나 사회성 함량이라는 외재적 가치, 동시에 추구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떠한 특징점이 있는지 한번 보았고요. 그 다음 보시면 오른쪽에 개념 플러스 한번 보시면요. 6차 교육과정에 보세요. 실기와 이론의 통합을 위해서 기능뿐 아니라 원리를 학습 내용으로 제시했고 교사의 창의성과 자율성 제고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07 체육과 교육과정과 2009 체육과정 따른 체육과 교육과정이 또 어떻게 변화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 7차 교육과정 봤잖아요. 그것과 연결해서 7차 교육과정보다 이것은 또 어떻게 변화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2007 체육과 교육과정은 신체활동의 직접 체험뿐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인문적 요소들, 그러한 것들을 체험함으로써 경기, 예절, 책임감, 페어플레이, 정신 이러한 것들을 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인 교육을 강조하였다. 보세요. 직접 체험, 심동적인 영역이에요. 신체적인 거죠. 그리고 인문적 요소, 인지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절, 책임감, 페어플레이 이러한 것들은 정의적인 요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심동, 인지, 정의 모든 것을 강조한 전인 교육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게 2007 체육과 교육과정의 특징이고요. 2009 교육과정 이것은 창의성 및 인성 함량 내용이 강화된 수업 내용 개선 중심의 개정을 의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 플러스 한번 보시면요. 제 7차 교육과정이랑 과정에서 또 어떻게 얘네들이 변했느냐 그걸 보는 건데요. 2007, 2009 체육과 교육과정 보시면 이 체육과 7차 교육과정은 운동 기능이 중심이 됐다면 이거는 신체 활동의 가치, 이것이 중심이 되는 차이가 있어요. 신체 활동 가치 중심. 그리고 내용면에서 보세요. 내용면을 보시면요. 내용면에서는 얘는 7차 교육과정을 보시면 체조, 육상, 수영, 개인운동, 단체운동 이러한 것들처럼 종목 중심이었어요. 내용 자체가 종목 중심에서 2007, 2009 어떠한 활동 중심 건, 도, 경, 표, 여 5가지 활동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 이러한 5가지 활동으로 내용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건도, 경표, 여 앞자 따서 건강, 도전, 경쟁, 여가, 표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성 요소도 7차 교육과정에서는 강조는 했는데 2007, 2009 교육과정에서는 그 안에 구체적인 인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차 교육과정이 2007, 2009 교육과정에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진흥법 보세요. 학교체육법 목적.
목적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 운동부 육성, 학교 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다라고 하는 게 학교체육진흥법의 목적이고요. 여기서 진흥법 주요 내용 보시면요. 6조, 제6조 학교체육진흥의 조치 보세요. 이게 기출로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숙고하고 넘어가시고요. 학교체육진흥의 조치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보시면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 수업의 질을 제고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 건강체력 평가 및 비만 판정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건강체력평가 우리 옛날로 제때로 따지면 체력장애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처럼 학생의 건강을 체력을 평가를 해서 이 아이가 비만 받은 학생이 또 있을 수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애들을 어떻게 관리해라.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학교 스포츠 클럽 및 학교 운동부 운영. 학교 운동부는 말 그대로 전문적인 학생을 얘기하는 거고 운동선수 얘기를 하는 거고 학교 스포츠 클럽은 다양한 종목들,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들 그래서 취미로 더 배우고 싶은 것들을 즐기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런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한다. 그 다음에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선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선수로 커오는 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쵸? 걔네들은 너무 학습권이 보장이 안 돼 있어요. 맨날 없잖아요. 그런 학습권 보장해주고 인권 역시 보호해줘라. 되게 억압적이고 약간 폭력적인 것도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 걔네들의 인권도 학습권도 보호해줘라 라고 하는 거고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그리고 유아 및 장애 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적 약자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시켜라. 학교 체육 행사의 정기적 개최 그리고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 활동 활성화시켜라. 라는 것. 그러니까 학생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 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체육진흥의 조치는 몇 번이나 나왔으니까 반드시 이 내용 자체는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0조 보세요. 10조 보시면 학교 스포츠 클럽에 운영돼 있어요. 그러면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 클럽을 운영해서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라고 돼 있는 거고요. 학교 스포츠 클럽 전담교사 지정해야 된다. 이걸 운영할 때는 그 전담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스포츠 클럽 전담교사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지도수당 지급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학교의 장은 스포츠 클럽 활동 내용을 학생 생활 기록부 있잖아요. 그거에 기록을 해서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나쁜 내용이 아니고요. 일단 이 스포츠 클럽은 성적 자체, 내신 자체에는 들어가지는 않으나 그 서술로 써주는 거죠. 그렇게 써줌으로 인해서 상급학교 진학자료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학교의 장은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 스포츠 클럽에 스포츠 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녀 차별이라기보다는 뭐 축구, 농구 이 중에 니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하면 남학생들만 또 편중이 되다 보니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도 해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하는 종목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학교 운동부 운영.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별도의 기초 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 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국민체육진흥법. 목적 보세요.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해요. 그래서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해서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국민 계속 나오죠. 이러한 목적이 있다. 국민의 체력을 증진시킨다.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한다. 국위 선양에
역량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조 보시면 체육이란 뭐다? 체육은 운동, 경기, 야외 운동, 신체 활동을 통해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말 그대로 체육의 정의이고요. 전문 체육은 선수, 그쵸? 그 다음에 생활 체육은 뭐예요? 건강과 체력 증진하기 위해서 일상적이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그냥 찾아서 하는 거. 그런 게 생활체육이고요. 선수는 말 그대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그 다음 체육 지도자 보시면 어떠한 체육단체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뭐 스포츠 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유소년, 노인 스포츠 지도사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따면 우리는 체육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 체육단체 보시면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그죠? 체육, 전체적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나 단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도핑은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된 방법을 사용하는 거, 그게 도핑이에요. 운동력 강화시키기 위해서 막 약 먹고 하는 거, 그래서 도핑 검사하잖아요.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요. 경기단체 같은 경우에는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거. 체육단체는 체육에 관한 활동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단체는 특정 경기 종목에 대해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투표권이란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얘기한다. 그게 체육진흥투표권이다. 한 번쯤 같이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국민체육진흥정책 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이렇게 돼 있죠.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1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보시면 생활체육의 진흥, 그쵸? 생활체육의 진흥, 그리고 선수와 체육 지도자의 보호 육성, 체육시설의 설치와 유지, 보수 및 관리, 체육과학의 진흥,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 지원, 생활체육,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여가체육, 이러한 것들 다 들어가야 되고요. 생활체육, 여가체육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선수, 지도자, 그리고 체육과학, 체육시설 이러한 것들이 체육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2항 보시면요. 문화체육부 관광부장은 기본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시장 도지사에 알려야 한다. 이러한 것들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난감하죠. 그래서 한 번쯤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2항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본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시장 도지사의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이게 수립이 되어 있다. 기본 시책이 수립된 때는 시장이나 도지사한테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장은 기본 시책에 따라 뭐 국민체육진흥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된다. 그건 얘네가 할 일인 거고요. 그 다음에 4조 보세요. 4조 보시면 1항에 시도지사, 그죠? 시도지사는 기본 시책에 따라 뭐 시도의 체육 진흥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알려야 된다. 뭐 서울시 뭐뭐도 이렇게 시도가 나오면 시, 군, 구 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시도. 니네가 아니까 시, 군, 구도 알아야 된다. 알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2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체육진흥 계획에 따라 해당 자치지역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얘네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진흥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부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막 되게 로테이션 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부 장은 시장, 도지사에게 알려야 하고 시도지사는 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고 그런 것들을 체육진흥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한번 보는 것과 안 보는 거는 차이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면 국민체육진흥정책 해서 스마일 100 있어요.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해서 스마일 100. 이거는 뭐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이러한 개념이 들어가요. 보시면 언제나 향유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시설을 제공하고 세대와 문화를 넘어 함께 참여하는 생활체육을 얘기한다. 스마일 100은요. 스포츠를 마음껏 100세까지 웃으면서 할 수 있게 일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의 것이고요. 키워드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이러한 것들이 키워드가 된다라고 하시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정부의 체육 관련 주요 국정과제 해서 학교 교육 활성화 추진,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 격차 해소, 문화 다양성 증진과 문화 교류 협력 확대,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이렇게 대해서 주요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우리가 대충 봐도 뭐 다 외워야 될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지금 제가 알려드린 핵심 키워드 한 번쯤 보시면서 아 이렇게 외우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한 번쯤 보시면 되겠고요. 학교 체육 진흥에 좋지 우리 봤던 거 이러한 것들은 달달 외우실 필요 없이 특정한 거 이러한 것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것들만 한 번쯤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체육진흥법 목적 국민이 계속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국민체력 증진하고 건강한 정신함량에서 국민생활, 명량한 국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나아가 국위선양을 한다.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던 것들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챕터 2까지 마쳤고요. 다음 강 챕터 3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아프시죠? 잠시 휴식하시고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